자, 수능 실감 20회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change by alternatives. 어떤 대안, 그치? 대안에 의한 변화는 자, be supposed to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to be the method, 방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민주주의에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방식에서. 그 상대 정당이요. put forward, 앞으로 내놓아요. 대안의 정책을 누구한테? 그 지배하는 정당에게. 그리고 만약에요, electorate 하면은 그 선거의, 그러니까 the electorate 하면은 그 선거한 사람들이겠잖아. 그쵸? 그러면 그 선거한 사람들이니까 누구야? 유권자들이겠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유권자들. 그럼 만약에 유권자들이 그 대안을 그 대안을 더 선호한다면 그들은 그 반대 측에 투표를 하겠죠. 다음 선거에 기회가 있을 때. 그지? 그러니까 뭔가 지배하는 정당이 야당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여당과 다른 정책을 제시했어. 근데 유권자가 그 다른 정책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다음 선거할 때는 우리 여당 뽑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하지만 자,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이것은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 반대측에 있는 어떤 정당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그 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것은 not only but also예요. 그것의 지지자들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떠다니는 표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party voter, 그 정당의 지지층, 그지? 다른 정당 지지층이랑 부동층, 떠다니는 표를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면 나 누구 뽑지? 이렇게 떠다니는 표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당을 뽑을 사람들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덜 달라지고요. 결국에는요, 진정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안이 없어요. 그지? 정책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저들이랑 다르게 해버리면 우리 당을 안 뽑아주거든. 게다가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요, 똑같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을 제안을 해요. 그 제안된 정책은 결국에는요, 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정당이나 B 정당이나 하는 얘기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민주적인 국가에서 오늘날 꽤 어려워요. 보는 게 어렵죠. 진정한 차이를 보는 게 어려워요. 그 정책에 있어서. 그지? 서로 다른 상반되는 정당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정책에서 차이점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will be get greater, 더 커져요. 그것이 덜 가능해지는 거야. 뭐가? undo,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지죠. 뭘 되돌리냐면 정책의 세트를 in motion, 그 동작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발행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전의 정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It is only in country like the UK. 자,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정당이 역사적인 어떤 계급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그런 정책의 차이점이 can exist,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계급적 기반을 가진 나라. 영국이라는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계급적 기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나라가 정책의 차이를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우리나라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요,
대부분 민주주의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지?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약간 우리 그 민주주의 정치에 관련된 그런 지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조는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말은 저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명확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기존의 지지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층도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면 차별성은 줄어들고 실질적인 대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지? 그리고 어차피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도 똑같고 경제 분석도 똑같고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정책도 비슷하고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것을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계급 기반 구조가 있는 영국 같은 그런 데는 좀 예외가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근데 민주주의 그죠? 어렵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근데 선택지가 다 같아지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심리학에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다양성. 심리학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측면은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다양한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significant, 아주 중요하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요. 일단은 가정하기 때문이야. 뭘 가정하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닮아 있고 여기가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접속사는 어떤 원칙이 그러한 연구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그러한 그 대우가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한 그룹 안에서 그것이 would apply, 적용은 될 거다.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든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치? 자, 다시 보세요. 심리학자들이 넓은 범위의 인간들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심리학자들은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때는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과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 그리고 한 집단의 결과를 다 비슷하니까 한 집단의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모두 다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are alike, 닮았거든. 많은 측면에 있어서. 그죠?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면요. 그들은 그룹을 지어서 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규칙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춤도 추고 게임도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보편성을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런 원칙 신경세포 활동이나 반응. 자, 어떤 반응이냐면 데우는 것, 뭐 열을 내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sour taste, 어떤 신 것에 대한 맛을 느끼는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도 are the same, 같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디에서든, 그쵸? as, 자, 여기 접속사 나왔고요. 도치됐습니다. 그들의 미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처럼, 여기도 다 보편성이에요. 그쵸?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
또 도덕적 가치, 그 다음에 성취의 동기 또는 의사소통의 스타일은 are the same. 여기 not이 있어요. 그죠?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그리고 많은 다른 행동적, 정신적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은요,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성별, 그다음 민족, 사회적 계층,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래. 그들이 자라온,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행위와 정신적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한 나라와, 한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서라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이 지문은 뭐야?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맞니? 아, 그렇기도 한데 다르기도 해. 라는 거죠.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제?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일부적으로는요, 인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존재해요. 이건 맞아.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치? 뭐 집단 생활 하거나 종교 생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사회 문화적 요인, 이 요인 때문에 다른 점도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이 바로 이 다른 점을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통된 뇌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3번의 답은 우리 여기 4번을 obviously 바꿔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a field, 분야인데요. 자, 어떤 분야냐면 자, 엄청난 지식,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반드시 통찰력을 얻어야 해요. 마음에 대한.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disturbed, 그러니까 뭔가 산만해진, 뭔가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그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요. 이러한 의학의 분야에서요, 자, 이러한 의사들은요, 오직 진단하고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꽤 확신할 때, 자, 뭘 확신하냐면 그 환자에게 무엇이 진행 중인가 라는 걸 꽤 확신할 때에만, 그러겠지. 이 환자가 지금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어떻게 진단을 해서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이게 확실히 해야지만 할 수 있겠잖아요. 자, 이러한 피상,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has no place here 이란 뜻이죠. no place here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 곳에도 장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상적 접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 의사들 있잖아. 정신분석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피상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직업적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엄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의 에러가요 곧 명백해질 거고, 반면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것의 올바른 이해가 성공적인 치료를 이끌 수 있거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엄격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뭐 실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실수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뭐랑? 극적인 결과랑. 그치? 내가 제 어떤 첫인상을 잘못 봤어. 친구의 첫인상을 잘못 봤는데 그게 뭐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진 않죠.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는요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So long after the mistake has been made. 실수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주 후에 아주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 원인과 결과의 연결성이 명백하지 않는 정도로 멀리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빈번히 깜짝 놀라지. 언제 깜짝 놀라냐면요. 이 끔찍한 불행한 불운이요. 불운이 일어났어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쟤를 오해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의무이다. 자, 무슨 의무죠? 모든 인간이요. 획득해야 돼요. 뭘 획득해야 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 작동하는 이해를 획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누군가의 첫인상을 잘못 봤거나 한 게 몇 년 후에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심리학자들만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조심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정신의학은 되게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피상적으로는 해서는 안 돼. 그치?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이러한 내가 잘못 본 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나니까 또 모호하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도 인간의 일이어도 내가 심리학자는 아니더라도 정신분석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답 3번 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성, 과학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죠. 자, 보편성이 없다면 여기요. universality. 자, 보편성이 없다면 there could be no science, 과학이 없을 거래요. of any kind, 어떤 종류의 과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요, 오직 그 자체이고요. 어떤 것도, 그 다른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개인이고 다른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지? 왜냐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설명을 못 해요.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개별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다 다르니까. 그죠? 비록 의사가요. 의학적 의사가 적용을 해요. 그녀의 일반적인 지식을 특정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되죠. 뭐가 흔한지요. 그 가능한 똑같은 유형의 경우에. 그치? 그러니까 특정 환자라고 하는 게 개별성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 한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지, 보편성의 경우를 가지고 이게 적용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상을 해봅시다. 그녀가요 4년을 의대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 명 또는 진짜 한 명만, 완전 한 명의 환자만 연구를 하면서 보냈어요. 그럼 그녀는요 would be fine, 괜찮겠지. 만약에 오직 그녀가 치료를 한 그 한 명의 환자가 그 유일한 경우라면 괜찮겠죠. 내가 4년 동안 의대 공부를 하면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의 환자만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의사를 하면서 평생 그 한 명의 환자를 보면 괜찮겠죠.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른 환자가 내 사무실에 걸어 들어와요. 내가 원래 공부했던 환자가 아니라 다른 환자가 걸어 들어왔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죠. 그녀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겠지. 그 새로운 신체를 대하는데. 그리고
either A or B예요. have to give up her practice. 그녀의 이 일을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의대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과학의 핵심이 보편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주 간단하고 뭐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보편성이 없다면 과학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실천적 분야. 실제 실천적 분야는 의학. 여기서는 예로 들은 게 의학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특수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나의 경험을 쌓게 하죠. 4년 동안 내가 만약에 한 환자만 연구를 했어. 그럼 그 환자에 대한 특수한 경험을 쌓게 해주겠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환자가 오면은 나는 그 환자를 적용을 못하네? 그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의 답은 우리 3번 넣어서 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색깔은 정의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감정을요. 그것은 보통 보여집니다. 우리의 imagery 앞에서 보여진대요. 그치? 우리 형상,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 우리의 형상보다 앞서서 보여집니다. 그럼 색을 먼저 본다. 이 말인 거죠. 우리의 눈은요, attached, 부착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부착되어져 있냐면 색깔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착되어져 있냐면 그 물체의 색깔이 인식되어지는 정도로 부착되어져 있대. 뭐 하기 전이냐면 그 세부적인 것보다 앞서서요. 근데 그 세부적인 것이 어떤 세부적인 것이야? 그것의 모양이나 선에 의해서 imparted잖아요. 그치? 무언가에 의해서 드러나진 것. 그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나 모양에 의해서 들어와진 세부적인 것보다 더 먼저 인식되어지는 게 색깔이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요, 우리는 어떤 나무의 종의 차이를 알지 못해요. 여름에 숲에 이제 존재하는 나무의 차이. 하지만 다소 우리는 보죠. 뭘 보냐면 압도적으로 많은 초록색을 보게 돼요. 그죠? 숲을 딱 봤을 때 저 나무 종류가 다르네? 이걸 보진 않는다는 거야. 초록색, 진짜 초록색이다. 너무 이쁘다. 이런다는 거죠. 하지만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요, 일반적으로 더 신경을 씁니다. 어디에 신경 쓴대? Having color and imagery. 자, 동시에 인식이 되는 색깔과 이미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인식을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좀 분야가 다르네. 그치? 자, 이 사람들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open ing 뭐뭐 하자마자죠? 들어서자마자 우리는요, 처음으로 색과 색을 보는데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쓰여진 색을 봐요. 그리고 나서 discern, 구별을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구별을 하냐면요, furnishing,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구와 그 다음 artifact, 공예품을 구별을 하죠.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자, 예술 작품은요, be it fine or commercial.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여기는 아마 이렇게 원래는 이랬을 거예요. when보다는 우리 whether의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whether it is fine or commercial.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얘가 생략이 돼버리니까 얘네 둘의 자리가 도치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든지 B든지 이 말이에요. 그게 fine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예술 중에 순수 예술 있어요. 순수 예술이든지 아니면 상업 예술이든지 간에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aesthetically, 아주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pleasing, 기쁩니다. 자, 그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언제? 그 색깔의 사용이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작품의 내용을 보게 할 때요. 함께, 그치? 근데 작품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과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색과 이미지를 다 같이 동시에 보게 할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적 만족을 위해서는 색과 이미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달성됐을 때 그 작품의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second look, 여기서 말하는 second look은 뭐야? 재차 보는 거죠. 똑같이 두 번째 보는 거지. 그 보는 사람의 부분에서 두 번째 보는 것 없이 그러니까 또 다시 쳐다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지? 자, 우리는 그러니까 시각적 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함께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은 이미지보다 먼저 인식되며 색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 메시지는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두 번 보지 않아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지문입니다. 6번 지문은 우리 5번 보기 넣어서요. 또 같이 해볼게요. 자, it may seem odd. 그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숫자가요, 인간의 발명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지. 인간이 뭐 존재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뭐 인간이 존재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여전히 예측 가능한 수가 자연에는 있었대. 그게 뭐냐면 be it a. 여기 보시면요. 뭐 그게 달이 누구죠? 그 문어의 달이든지 아니면 for 계절, 그치? 사계절이든지 아니면 29 뭐 그 음력의 달의 날짜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숫자들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에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quantity, 그치? quantity 뭐야? 양이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quantity래요. 이러한 양이나 correspondence 하면요 대응 관계지. 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아마도요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정신적 경험과는 따로 떼어져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식이랑은 무관하다는 거야. 양이랑 양 사이의 대응 관계.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절은 4개 이렇게요.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는 우리의 인식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문어의 다리의 개수는요 그냥 규칙적인 그 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비록 우리가 그 규칙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무슨 말이냐면 문어의 다리가 8개네 라는 걸 내가 인식을 못해도 문어의 다리는 8개예요. 그쵸?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랑. 그러나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are the words, 단어이면서 다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치? 그럼 숫자라고 하는 거는 곧 표현 수단이라는 거죠. Much as color term. 많은 색깔의 용어가요. 더 명확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정신적 경계를. 자, 색깔 사이에서 정신적 경계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요. 그 인접해 있는 부분. 시각적인 그 빛의 스펙트럼에서 인접해 있는 부분 사이의 색깔들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그치?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이거를요. 해주는 것처럼 숫자도요. 어떤 인식적, 그치? 개념적 경계를 만들어내요. 양 사이에. 그런 경계가 반영을 합니다. 실제의 구분을요. 우리 물리적 세계의 양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요. 일반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숫자가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방금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양과 그 양에 대한 이거 대응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인식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무관한데 그러면은 이거 무관한 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는 거야. 인식을 하게 해주려면 인식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겠잖아. 그게 뭐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숫자다라는 거죠.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식 체계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우리를 표현해주는 어떤 개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치? 자연상의 숫자, 뭐 계절이 4개다, 문어 다리가 8개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그거는 변함이 없죠. 그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숫자다 이 말인 거죠. 그치? 이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숫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7번 가겠습니다. 7번에서는 4번 문장을 제외하고요. 우리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오락의 질은 종종 측정되어집니다. 관객들에 의해서. 자, 정도로. 어떤 정도냐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도. 어떤 감정적 반응을 그 청중들 사이에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에 따라 청중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의견을 이끕니다. 자, 그 정도. 자,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러한 오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정도는요.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의견이에요. 어떤 의견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좋게 또는 얼마나 나쁘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가 그 컨텐츠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죠. 만약에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봤다면 그 청중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말을 합니다. 그거 진짜 재밌었어 라고 말을 하면요. 그것은 아마 암시를 하겠죠. 사람이 생각할 거라고요. 그 코미디언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아마 추천의 암시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거 재밌으니까 봐 라는 추천의 의미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쇼를 봄으로써 어떤 쇼냐면요. 코미디라고 이름이 붙여진 쇼를 봄으로써 이 사람은 어떤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기대하겠죠. 뭘 포함해서?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 빼버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감정은 그리고 나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청중들에 의해서 뭘로 변형이 되냐? 웃음이나 어떤 박수갈채 이런 것들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 반응, 청중들에 의해서 그러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코미디언은 근데 뭐 웃음이나 박수의 결과를 낳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코미디언은 보통 여겨집니다. 아, 재미있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되게 형편없는 코미디언이다 라고 여겨지겠죠. 아니면 낮은 질의 어떤 오락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 청중의 의견으로는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이게 평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얼마나 정교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웃었냐? 내가 울었냐? 내가 공감했냐? 이게 질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들었는데 뭐 재미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어. 그럼 그거는 결코 좋은 콘텐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죠. 감정적 반응을 유발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관객의 의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렇죠. 감정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그럼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이러한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요. 8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오라클 델피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델피에서의 이 오라클은 우리 이거 뭐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은 자, 상이 되었습니다. to gauge 측정한다고요. 위험이요. 자, 무슨 위험이냐면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자, 현대시대에 델피라는 용어는요, 뭘 말하냐면 어떤 그룹의 조사 기술이에요. 근데 의견, 자, 몇몇의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시키는 거야. 뭐 하려고? 집단적 판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단적 판단을 원래 델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보면요. 자, 원래 그 그리스에서의 델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전쟁 위험성 판단할 때 자문을 구하던 거였대. 그지? 그런데 지금의 의미,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면 집단 의견 수렴 해서 판단을 도출하는 거. 이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C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은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뭘 구성하고 있냐면,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이나 피드백 보고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각각의 반응은, 주어집니다. 일련의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5개의 가장 중요한 위험이 뭐냐,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가 그의 의견이나 그의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치? 뭐 그런 이제 피드백 보고서, 구조화된 질문 이런 것들을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조사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요약이 되어져요. 보고서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응답자에게 그걸 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들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그지? 한번 제출을 하고 나서 이걸 다 모은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쓰여진 응답이요. 계속 익명의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응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안 드는 거지. 왜? 이걸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들의 의견을 바꿔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한 왜 바꾸지 않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그 그룹이 집단적 의견에 도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A 의견, B 의견 나눠져 있었겠지? 근데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면서 계속 의견을 받았어? 다시 줘. 조사하고 또 다시 줘. 계속 이제 의견을 바꾸고 안 바꾸고를 계속해서 집단적 의견을 도출해낼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는 증명을 해냈죠. 그 기술이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합의에 도달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델파이, 이 기법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죠? 자, 구조화된 설문을 해서 익명성 기반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집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였냐면, 그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동조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보고 있네? 그럼 난 저 사람 의견 따라가야겠다. 이게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집단의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으로 가셔서요. 9번의 답은 우리 3번의 문장 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mass extinction 하면은 이게 대멸종이래요. 식물의 왕국에서는 왜 대멸종이라는 게 없을까라는 거죠. 그지? 자,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요, 드러냅니다. 어떤 것을요? 자, 식물의 취약함. versatile. versatility 하면은 우리요, 이거 뭐였어요? 가전성이래요. 여기 보시면 가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다른 것으로 바뀌는 가능성. 그러니까 취약성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가능성. 전이가 가능한 능력 이거겠죠. 가전성에 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요. 왜 그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를 드러내준대요. 자, 대부분의 동물의 종은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서식지가 덜 적합해지면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그냥 움직이면 되지, 새로운 지역으로. 그죠?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사하자 하고 이제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만약에요, 그 변화가 are far-reaching, 광범위해요. 그 변화가 너무 광범위해지면요, 그러면 이것은 may not be within the organism capacity, 아마 그 유기체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하는 게? 이동하는 게. 그치?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동이 안 되겠잖아. 이 지역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만 위험이 발생을 하면 이 지역에서 벗어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전 지구적이야. 그러면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 받은 서식지랑 죽음 또는 멸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거대한 멸종의 사건은요, 뭐 일어날 것 같아요. have been global disaster. 그치?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 같죠? 거대한 변화, 지구의 전 세계의 변화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탈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더 이상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식물은요, 항상 이러한 불편함에 견뎌야만 하잖아요. not being able to move. 그치?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불편함을 견뎌야만 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진화를 했어요. 적응하도록. 그 지역의 재앙에 생존하는 것에 적응하도록 진화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이요, 그렇게 엄청나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의 식물들이 나타난 후에도 bounce back, 다시 bounce back 하면 되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튀어 오르는 건 뭐야? 회복하잖아. 아주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약점이 생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해서 센 게 아니라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동물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동 능력이 있잖아. 그죠? 이동 능력이 있으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전 지구적이면 그러면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돼?
멸종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식물은요, 애초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치? 그래서 오히려 회복력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20강의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분야의 실험에서 두 명의 스웨덴의 경제학자가요, 그 지역의 혈액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구텐베르크에 있는. 그리고 153명의 여성을 발견을 했네요. 우리 헌혈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은요, 이 여성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죠. 그 실험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죠? 첫 번째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제공을 했네요. 다른 어떤 약속을 제공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 참가자들이 혈액을 기부를 하면요, 그들은 50 스웨디시 크로너를 받는다고요. 대략 한 7달러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구별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여기에서 변화를 받았죠. 어떤 변화냐면, 두 번째 제공과는 좀 다르게, 이제 50크로너 지불인데, 즉각적인 어떤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어린아이의 암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었대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돈을 받은 거고, 세 번째 그룹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그룹 중에서 52%의 여성은요, 피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무것도 못 받지만, 혈액은 기부했다. 두 번째 그룹은, 자, 이 그룹에서는요, 오직 30%의 여성만이, 혈액을 기부하기로 했대요. 한편, 세 번째 그룹은요, 자, 직접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옵션을 가졌던 세 번째 그룹은요, 훨씬 더 똑같은 반응을 보였대요. 첫 번째 그룹과. 53%가 혈액을 기부했다라는 거죠. doing good,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뭐였어? 내가 혈액을 기부한다라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이었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을 주죠. 무슨 느낌이냐? 미국의 적십자의 브로셔, 어떤 안내 책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죠? 그게 이유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아주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재앙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 주냐면요, intrinsic reward예요. 외부적인 어떤 보상을 제공을 해주는 것. 언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외부적 보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헌혈 같은 거 할 때는 이것은 그들의 참여를 동기부여할 수가 없대요. 그치? 돈 준다고 해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도 헌혈할 때 헌혈하면 막 뭐 줘요. 막 영화표 주고 옛날에. 요즘에는 뭐 주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영화표도 주고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문화상품권도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헌혈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미치는 영향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영향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혈액을 기부하는 우리 헌혈하는 것과 금전적 보상이랑 연결시키는 이제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금전적 보상만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나 헌혈해야지 하는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선 기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21회까지 가겠습니다.